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첫눈이 내렸더라고요. 저는 일산에서 왔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인천은 지금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서. 예, 비가 오네요, 밖에 보니까. 예,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이따가 저 출근하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선고입니다. LH공사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예,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은 그 LH 강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이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2017년 3월경 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이 강명시 노은사동 일대 4개 필지, 그러니까 17,000여 제곱미터를 25억 원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 방지 권익위법 위반인데요. 이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올 2월 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으로 102억 원, 그러니까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검찰이 투기 정황만 제시할 뿐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뭐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게? 예, 형사재판에서 이제 좀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그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죄 의심이 가는 수준이라면 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서 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건데요. 이전에 한 드라마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코끼리가 강아지를 밟아 죽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하나 조각 퍼즐을 맞춥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앞발을 높게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면 과연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할 때 이건 무죄라는 겁니다. 왜? 나머지 퍼즐을 다 맞춰서 그 앞발 아래 강아지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공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강아지의 몸 전체는 아니어도 강아지라고 볼 정도의 퍼즐은 맞춰져야지 이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도가 돼야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원이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보면은 검찰이 해당 LH 직원과 그 지인들이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취지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라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해당 내부 정보가 뭔지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당장 그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예, 그 LH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 역시도 지난 7개월간 이제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 한 5,200명을 단속하고요. 820명 정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당했고요. 이를 통해 이제는 투기 범죄 수익을 환수한 게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단호한 단속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에게 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그간의 노력이 이제 불구품이 된 거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 역시도 좀 깊어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무죄 사유가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검찰의 수사 미진이라는 점에서 이 땅 투기 발본 세건을 강조했던 이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 LH 사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이 참패를 안겨준 원인인 걸 고려한다면 이번 무죄 판결 정부와 여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 검찰이 아마 항소를 할 겁니다. 그때는 뭐 내부 정보를 어떻게 특정해서 이 공소장을 변경할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 기소를 이어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좀 가게 증명이 조금 안 되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은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자, 두 번째 예. 이슈 예. 예,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천안함 진수식 생존 장병들 보이콧입니다. 자, 지난 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북한 반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던 천안함이 어제 최신형 호위함으로 새롭게 부활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진수식이라고 해서 이 육상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를 수상에 처음으로 띄우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 진수식이. 그런데 어제 천안함에 진수식이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이 1000톤급 초기함이었던 천안함이 이제 이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가진 2800톤급 호위함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건데요. 예. 정부가 이 천안함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의 요청을 고려해 이 호위함의 이름을 이 천안함으로 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천안함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어제 그 진수식의 천안함의 생존 장병들 그리고 이제 최원일 함장이죠. 최원일 함장이 불참을 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행사가 돼버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 먼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이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뢰를 받아 이를 조사한 외국의 전문기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좀 일부에서 좀 다른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는 약간 진보 개영, 진보 진영 아니면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인사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인근에서 훈련 중인 미국 잠수함과 이 천안함이 충돌했다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네. 결국 미 잠수함과 충돌을 했음에도 이걸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사실상 이제 날조를 했다라는 이제 음모론적인 주장이 있는데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이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린 그러니까 음모론을 퍼뜨린 이 유튜브 콘텐츠를 좀 삭제해달라 아니면 접속 차단해달라 줄 것을 이 방심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 해당 콘텐츠에 문제가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러자 이제 최원일 전 함장과 이 생존 장병들이 이제는 반발을 하면서 진수식에 이제는 이번 진수식에 이제 불참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특히 최 전 함장은 이날 이 진수식 날 평택 이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이 침몰했던 구 천안함을 직접 찾았고요. 그리고 전준영 생존자 이제 전우회장 생존 장병들의 이제 전우회장도 천안함 갖고 쇼하고 챙겨주는 척하지 말라 관심을 끌어달라면서 진수식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에 그 정부와 여당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한 그런 분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시 이제 천안함 피격으로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때 살아남은 최원일 전 함장이나 생존 장병들 모두 눈앞에서 전우를 잃었다는 트라우마 아마 평생 동안 아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 지지 성향 유튜버들이 여기에 이제 미 잠수함 충돌설 같은 이제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 이 천안함 사태 발생 1년 뒤에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훈련이나 뭐 인근에 있던 미 해군 잠수함과 관련된 거 아니냐? 라면서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한 적이 있고요. 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이 잠수함 충돌설을 또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이 신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반발로 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모 씨가 이제 유튜버인데 이제 약간 민주당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의 한 조모 변호사는 올해죠 그 TV 토론에 출연해서 최 전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라는 이제 수장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해서 이 최 전 함장도 살아남긴 했지만 이 부하들을 그렇게 잃었으니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이 있었음에도 이걸 함장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뭐 최전 함장이나 생존 장병들이 이제 또 분노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생존 장병의 이제 회장이
이제 천안함 갖고 쇼하지 말라고 현 정부와 여당을 좀 비판하는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 여하튼 46명의 국군 장병들이 숨진 천안함 폭침 사건. 정부의 공식 입장도 명확한 만큼 더 이상 우리 희생자들과 또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